인포데믹스란 정보 인포메이션과 전염병 에피데믹스의 합성어로 근거 없는 루머가 인터넷과 핸드폰에서 전염병처럼 퍼져 개인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최근 교계에서도 이러한 일이 한 인물을 통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김학영 목사입니다. 김학영 목사는 유튜브 김학영 TV 공익방송이라는 채널을 통해 자신이 이치와 이속에 받지 않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온갖 흑백 논리로 비난과 위협을 가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계를 위협하는 인포데믹스 김학영 목사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실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DSTV 문병국장님, 교회연합신문 차진대 부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들어 김학영 목사의 행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합동교단의 그 총회장인 수강서 목사 이단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문국장님, 네. 자, 이와 관련해서 그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김 목사는 지난 13일자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이단 문제연구소의 11명 전원이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이단 판정을 내릴 경우에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이렇게 그 주장냈습니다. 이 영상 위에도 상당히 그 소강석 총회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방송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그 공격적으로 나온 경우는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공격성을 띠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그 방송한 내용의 핵심을 보면은 순천노예와 성석교회 등에 대해서 총회장이 막말로 말해서 그 김학영 목사 주장대로 움직이거나 실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흑백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내용이 그 앞에서는 이 순천노예와 성석교회 내용을 주로 얘기하면서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한 20% 정도는 얘기하고 80%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 때문에 아마도 서 목사님을 상당히 압박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싶고요. 본인은 그 공익 차원에서 맨 끝에 보면 언제나 공익 차원에서 방송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 그 장자 교단의 대표격인 총회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좀 듣기에는 거북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방송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학영 목사님 자체는 지금 영상에서 꾸준하게 본인 입으로 순천노예와 성석교회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합동측 내부에서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김학영 목사님이 순천노예와 성석교회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올렸고 또 일부에서는 사실상 매우 편향된 포지션에서 그 영상을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일관되게 본인이 주장한 것들이 있었죠. 근데 소강식 목사님, 그러니까 현 총회장에 대해서 이 순천노예와 성석교회 사태를 이렇게 풀어달라 요구한 건데 사실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마냥 그렇게 풀리지 않았냐? 사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 현 임원진은 그 논란이 되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립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여타 별다른 이견이 없었는데 그 주장을 펼쳤던 당사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김학영 목사님 자체는 본인의 의견이 100% 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문제가 심각하게 느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사실 송강선 목사님 자체를 좀 공격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토론의 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메시지에서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란 말이 있어요. 이건 지금 사건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반박이 불가하니까 사실 그 당사자인 총회장 자체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학영 목사님 영상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영상에 보면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제가 멘트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총회 결의 무시하고 법과 원칙 무시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해석하면 뭐냐? 총회 결의 무시하고 법과 원칙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주장한 성석교회 사태, 순천노예 사태가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이렇게 풀렸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단 문제를 끄집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의문 자체가 왜 나오는 게 이건 정확하게 사실 10년도 더 지난 일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교육에 알만한 사람들 다 합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을 왜 지금 끄집어내느냐. 바로 여기서 본인이 명백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네. 이것도 있어요.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과거 그 지금 그 김학영 목사가 말하는 그 연구소라는 단체에 관해서 좀 우리가 좀 깊이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 소강섭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교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지도자급 나기배 목사라든지 그 지도자급 목사들 거의 전부를 그 이단이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동의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러한 문제를 꺼낸다라는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결론적인 나온 일을 가지고 뒤로 엎어서 포장해서 재생산을 한 건데. 그렇죠. 예, 이것 좀 법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쪽으로 다시 한번 이 청해나 뭐 이렇게 그 경기 남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어떤 그 헌의안이 올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제재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노인 경기 남로회라든가 기독신문, 기관지인 기독신문이라든가 심지어 총회 임원들 이들이 함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입장도 발표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그 이광선 대표회장님 때라고 생각해요. 한기총 같은 경우는 이광선 대표회장님 때 이미 그 김학영 목사가 말한 그 단체가 거기 한기총에 질의를 보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어요.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경기 남로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을 밝혔고 또 합동총회에서도 그런 문제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다시 한다라는 거는 그것도 총회장의 입장에 있는데 상당히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기 차 기자님, 네. 여기 대해서 좀 또 자세하게 보충 설명 좀 해주시기 자세하게 바랍니다.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문제 자체가 1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최초에 시작이 된 건요. 2009년 5월에 그 사단법인 기독교 이단 사이비 연구대책 협의회란 곳. 그러니까 여기 소장이 이대봉 목사님이라는 분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께서 연구하시던 단체인데 여기에서 소광석 목사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면서 그 자기들이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고 합동총회에 공문을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공문을 보내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 공문 자체가 이미 답정너였어요.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단으로 정할 테니까 너네는 알아서 상한 조치를 해라 이런 거였는데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뒤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지만 뭐 그렇게 공신력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한기총과 예장 합동교단이 동시에 대처를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냐? 바로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요. 자, 먼저 합동 측의 반박입니다. 이 당시 때가 그 서정배 목사님이 총회장님이었죠. 예. 2010년이었는데 제가 되게 긴데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측총회 신학부 실행위원으로 수고하고 있는 검증된 신학자이며 목회자이다. 그러니까 송광석 목사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또 지극히 건전하고 정상적인 신학을 갖춘 소광석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어불성설이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대표적 장로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확인하는 바이고, 자 차제에 도리어 소광석 목사의 이단성을 주장하는 자의 신학 사상에 대해 깊이 의심하고 우려하는 바이다. 자 여기 이거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대복 소장 여기 이단 사이비 연구대책 협의회에서 한 연구에 대해서 절대 터무지없는 어불성설이라고 그렇죠. 주장했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이거를 합동 측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공기관의 위상을 흔든다. 자, 세 번째가 뭐냐? 자, 여기까지 너네가 한 거는 어불성설이고 안 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선긋기다. 또다시 이런 문제를 거론할 때에는 그 거론한 사람의 신학사상 그거에 대해 그렇죠. 우리가 의심하겠다. 한마디로 이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신학사상을 지금 누가 거론했습니까? 바로 김학용 목사가 거론했어요. 김학용 목사의 소속 교단은 어디입니까? 합동 측이에요. 합동 측은 지금 자신의 소속 회원인 김학용 목사의 이단 사상, 신학 사상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김학용 목사는 잘못 짚어도 굉장히 잘못 짚은 상황이에요. 여기에 한기총 역시 당시 한기총은 지금과는 다르게 합동축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합동축이 이끈 단체였어요. 당시 대표회장이 이강선 목사님 때 대표회장이었는데 이 당시도 2010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기총은 뭐라 그랬냐? 소강성 목사는 이단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신학 신학과 신앙을 바탕으로 이단 사입이 대책 활동은 물론 기독교 진리소에 앞장서고 있으며 세대교회뿐만 아니라 소속 교단과 본 연합회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목회자임을 확인한다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기총에 직접 공문을 보낸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소강성 목사라는 인물 자체가 그 이전에 이슬람 문제 그 신의 길, 인간의 길, SBS 방송인 거 그걸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또 이거를 호도되는 걸 막기 위해 노력하면서 굉장히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목회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퍼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기총 입장에서는 교계적으로 일부 사실 크게 논란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정말 그러니까 일부지만 그 논란마저도 소강성 목사의 해가 될까 싶어서 연합단체에서 먼저 나서서 일개 목회자를 보호한 경우였어요. 소강성 목사가 지금은 총회장이고 한교총회 대표회장이지만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유력한 지도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절대 아니다 싶어서 사실 교단뿐만 아니라 연합회까지 나서서 이걸 보호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앞서 말했지만 합동 측에서는 지금 이거를 재거론할 시 그 사람에 대해서 신학사상을 검증한다고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학용 목사님은 지금 제일 처음에 이대봉 목사 측,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대책 연구 협의회에서 합동층에 보낸 공문이나 그 내용은 확인하고 지금 이 영상을 찍었을지언정 그 이후에 합동층에 보낸 답변 공문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공문을 확인했다 그러면 자기는 사실 이 문제를 빌미로 해서 순천노예나 성석교회 사건을 거론치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에 있어서는 지금 김학용 목사님 굉장히 잘못 짚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목장님 이렇게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학용 목사는 왜 이러한 논란을 마치 최근에 일어난 일처럼 나선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뒷배경에는 순천노예와 성석교회가 그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꺼내서 아마도 총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마 사용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앞서 차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이미 그 문제성을 제기했던 단체 자체가 문제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도 안 했을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지금 대표적인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다 이단이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도 압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 목사님을 관한 부분을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지금 최근의 일인 것 마냥 지금 진짜 얘기하고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문 국장님도 여기 우리 유 국장님도 잘 알고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고 그 당시에 우리 그렇죠. 교계에서 사실 활동하고 있던 기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거 자체가 그렇게 사건거리나 아주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에 기사로서 아주 다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학용 목사님 영상에서 뭐라고 하냐, 이거를 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합동교단에서 심지어 공문까지 보내서 답변까지 했던 거를 본인이 몰랐다고 해서 이전엔 몰랐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면서 교단에 뭘 촉구하냐, 바로 이단 사이비 연구 대책 협의회에 고소를 하라 이겁니다. 고소를 해서 바로 잡아서 우리 위상을 살려라. 고소 안 하면 이걸 인정하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인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 기독교 이단 사이비 연구대책 협의회가 현재 실존하는지도 모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시끄럽게 해놓고서 왜 이 문제를 우리가 침묵하느냐, 침묵하면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고, 심지어 광신대까지 거르는데, 광신대를 나왔는데 광신대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을 텐데 왜 그러냐면서 인신공격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 정말 굉장히 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아까 앞서 말했듯이요. 합동총회 서정배 총회장님 때 그 말했던 결론 거기에 대해서 거론한 사람에 관해서 신학사상을 검증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그 총회의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서정배 총회장님 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 남노회라든가 소속 노회인 경기 남노회라든가 총회 임원회 심지어는 총회 2대2 이런 데서도 분명하게 이런 입장들을 좀 그 생각을 좀 감안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 신문 또 저기 임원들 또 이단 대책위원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또 있을 때도 나서서 제지도 하고 어떤 그 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이거 잣들을 대줘야 되는데 다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좀 그런 거 봤을 때 좀 괴로운 입장이다. 제가 봤을 때. 자, 이렇게 그 귀한 일들이 하고 있는 분에게 어떤 저기 그 먹기가 튄다면 사후 약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죠. 죽은 뒤에 약을 쓴다고 인자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지금이라도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교단은 적극적으로 이를 대응하고 무분별한 그 인식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차 기자님.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김영호 목사 근거로 들고 있는 기독교 이단 사이비 연구 대책 협의회는 어떤 곳입니까? 일단 기독교 이단 사이비 연구 대책 협의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저희가 기자들로서는 굉장히 이 단어를 오랜만에 꺼내보는 거예요. 사실 잊혀졌었어요. 사실상 저희한테. 그러니까 한때 교계 내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단체예요.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그냥 규정을 지나면 사설 단체입니다. 사설 2단 그 연구소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 소장으로 있던 분이 이제 그 고 이대복 소장님이셨고 그분께서 2단을 연구하면서 교계 그 여러 가지 그 논란을 일으켰었는데 그 논란이 뭐였냐면 앞에서 문 국장님 언급하셨지만 교계 유력 인사들을 다 2단으로 판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 목사님이 한정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계로부터 굉장히 시끄럽고 논란이 됐어요. 하지만 근데 그 이상의 문제는 안 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교계에서 사설 연구소의 그 연구 자체를 참고 정도 하지 이거 자체가 그 2단으로서 규정되거나 이런 효력은 전혀 없어요. 근데 공신력이 없다는 그럼요. 거죠. 공신력이 없습니다. 교계에서 말하는 엄밀히 말하는 2단 규정은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2단 규정을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교계 전체가 아니라 자기 교단 내에서만 통용되는 그 2단 효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지금 2단 연구소가 있어요. 한국교회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 2단 단체 언론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2단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2단 연구를 하고 2단성이 있다고 연구를 내면은 그걸 그 각 교단의 이대위에서 그걸 취합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새롭게 연구를 하고서 교단에 헌의를 해서 교단에서 연구 2단 규정을 내리거나 이거를 폐기하거나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특이하게도 자기들 스스로가 2단 규정을 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 사설 단체에서 2단 규정을 했다고 하면은 전 한국교회 교단이 모두 따라야 된다는 이런 논리인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발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공신력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서 김학용 목사는 뭘 계속 주장을 하냐면요. 교단에서 추천한 11명이 함께한 곳이다라고 하면서 한국교회 마치 그 공신력 있는 11개 교단이 함께 참여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주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김학용 목사님이 뭔가 굉장히 잘못 짚은 게 첫 번째는 여기에 11명이 참여했을 수 있어요. 자, 11명이 참여했을 수 있는데 그 11명이 구성원이 뭐 각각 그 11개 교단이 있든 20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단 추천이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파송했느냐가 그럼요. 문제죠. 교단의 추천이라는 게 뭐냐? 교단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 그리고 연관을 맺고 있는 단체의 교단 결의를 통해서 거기에 파송을 할지 추천을 할지 정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그게 교단의 추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기독교 이단 사이비 연구 대책 협의회에 예를 들어서 합동 측이 여기 참여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김학용 목사는 합동 측이 여기에 그 교단 추천을 결의해가지고 추천한 적 있냐? 없어요. 단연컨대 없습니다. 참여한 인물도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단 추천이 아니에요. 그렇지. 개별적으로 가서 그냥 이대복 소장과 함께 연구를 하신 거지 말 사설 단체입니다.
사설연구소입니다. 사설연구소 절대 그 교계에서 인정한 공설연구소가 아니에요. 사설연구소이기 때문에 절대 교단 추천이란 게 있을 수 없고요. 교단 추천이란 말을 하시면은 이거 정확하게 허위사실 유포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마치 교계의 공기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초강성 목사님이 그 자신을 이대복 목사 당시 그 이단으로 이렇게 그 했을 던 과정을 한번 그 말씀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주 서문교회 집회 초청을 받았을 때 소 목사님한테 그쪽 관계자 그 기자가 전화가 와서 은사 목사님이 집회 가지 말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그 말씀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 목사가 참가하자 이때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들의 그때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뜻과 맞지 않으면은 시비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갔던 적이 있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누차 얘기하지만은 옥하는 목사님, 뭐 김상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뭐 여러 목사님들을 지도자급 목사님들을 도매급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그 매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돼야 되고, 그리고 합동총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그 총회가 밝힌 대로 그렇게 그 주장한 사람에 대해서 신학 검증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대배 목사의 그 관련해 유명한 그 일화도 있죠. 통일교에서 그 개신교로 개종했으면 신앙 고백을 좀 해달라는 요구에 일을 그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다고 해요. 참 그 어떤 인물인지 뭐 굳이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그 차 기장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계 내에서 자칭 이단 감별사라고 하는 인물로 인해 피해 입은 분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이단 연구 그리고 잘못된 이단 규정이 많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사실 언론이 일조한 거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특히 이단 연구가들이 직접 언론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언론에,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를 삼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그 이단성 문제를 언급을 하면요, 그거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그 자기가 속하거나 자기가 속한 총회의 일개 노예에서 어떠한 언론에서 이러한 이단성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서 헌의를 올립니다. 그럼 그걸 이대이나 총회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자기 그 통과를 시킨 다음에 상정을 해서 이단 규정까지 가게 되는 경우예요. 사실은 굉장히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대복 목사가 지금 한 이 언론 같은 경우는 어떤 교단과 유착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이단 규정을 한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분 자체가 아예 그 제어를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교단을 통과해야 되는 단계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공감대,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공감대는 불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단계가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연구하고 자기 스스로 발표하고 이 모든 거를 규정까지 지을 수 있는 그 스스로 뭘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진짜 교계에서 공신력 있고 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유력 목회자들이 다 이단이 되어버렸던 사례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지금 그 잘못된 사례, 그 이단 연구에 매우 폐해를 할 수 있죠. 자, 이처럼 많은 문제가 있는 그 단체를 내서 한 교단의 총회장을 이단으로 만드는 행위는 분명히 총회와 한국교회에서 제재할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합동 측에서 공식적인 이 영상에 대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사실 김학용 목사란 인물에 대한 사실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학용 목사님이 물론 공익을 위한 활동도 하셨다고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느 순간 그분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보다는 특정 사건에만 매달리거나 어느 걸 위해서, 그러니까 그 특정 포지션에 심취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내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대적으로 당연히 나오고요. 심지어 교단 내에서 사실
그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 우리 유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김학용 목사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 그 김학용 목사님 속해 있는 그 노회 그리고 교단, 임원들 여기에 사실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신문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이 문제 같은 건 굉장히 심각한 게요. 일개 교회 사건 그 일개 노예 사건 과거에 그 김학용 목사가 영상을 올렸던 그거와 다르게 지금 직접적으로 자기 총회장을 겨냥해서 지금 공격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타당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거리를 찾다 보니까 과거의 10년 전 일까지 들춰내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격을 하고 싶어요. 공격을 하고 싶기 때문에 10년 전 일을 들췄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엄연하게 지금 메시지에서 밀렸기 때문에 메신저를 반박하는 지금 굉장히 아주 치사한 경우예요. 너무 치사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총회 자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의지를 갖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김학용 목사님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번 이게 네. 보충 설명이 아니라 자 우리 총회에 있는 임원 그리고 우리 그 기독교 신문 이럴 때 정말 쓴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학용 목사님 그 노예, 수경 노예 제지할 수 있도록 뭐 어떤 적이 그 지도력 이런 것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을 그것을 대로 저기 막 거기다가 뭐 어떤 저기 그 자금나게 먹칠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하면 똥못 튀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앞서 이제 그 우리 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동 총회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그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분의 그 패턴을 보면은 이래요. 순천 노예 성석교회 그리고 총회장 공격 그리고 다시 합동 S 목사 사건 공격 그 다음에 다시 총회장 공격. 자 한기총 한교총 그 하나 되는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다시 또 총회장을 또 비난하고 공격해요. 이런 패턴을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누차 강조합니다. 서정배 총회장님 때 분명히 경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 경고한 내용을 지키라는 거죠. 저는요. 지켜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분노해야 될 때는 소강성 목사님보다도요. 경기 남로예요, 사실은요. 경기 남로의 소속이고 소속 목회자가 그렇게 그 당하고 있고 그 또 한 가지는 총회장님이란 말이에요. 총회장이 당하고 있음에도 경기 남로에는 어찌된 일인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기 남로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렇죠.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러면요. 네. 이번 9월 총회 때 거기와 관련된 헌의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공기관의 역할을 하는 그 해당 언론이 있습니다. 합동기관지에서도 분명하게 자기 총회장에서도 공격하는 거에 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것도 이렇게 좀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부족한 거는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합동총회 임원회예요. 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패턴을 계속 그리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에 다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미 접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구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분이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 만약에 그렇게 협박을 해오고 그런 거를 공익이라는 거를 내세워서 비판 아닌 비판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건 공익이 아니라 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성도들까지도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공익은 그런 차원에서의 공익이 아니라 정말 이게 정말 그 사람의 피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거를 먼저 따져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정식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공식적인 절차 같으면은 사실 공문에 밝힌 대로 지금 소강성 목사의 신학을 다시 한번 또 의심하거나 이 주장을 또 짜치 끄집어낸 김학용 목사의 신학 사상을 의심하고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예, 되는 사실은 거예요. 그게 제일 맞아요. 근데 이게 참 그 김학용 목사님이란 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게 사실 과거에 그 김학용 목사님하고 한번 어떤 영상권 관련해서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이런 말씀 대체 왜 하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영상이 뻔히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하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밝히셨는데 자기는 대본 없이 영상을 찍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느 정도 목적을 갖고 이 얘기,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갖고 이 목적을 갖고만 생각을 하지 중간에 대본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두서없는 말들이 막 늘어나면서 영상도 보면 굉장히 두서없고 앞뒤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해조차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나가다가 자기가 하고자 했던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3000% 얘기가 저 흘러가면서 그 남에 대한 심지어 그러니까 그 선을 넘는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은 그 말을 했는지 나중에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과연 지금 이 영상을 찍고도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잘 인지하고 있을까? 저는 사실 그것도 참 궁금해요, 전 지금. 사실은 이게 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김학의 목사가 저기 그 이단의 그 쪽에 일도 하는 거 있어요. 사실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때도 뭐 다 듣고 뭐 자기가 뭐 회심시켜서 뭐 합동초로 이거는 뭐 자기 입이지 합동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사상도 한번 이 친구에게 한번 검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언론인도 아닌 그 인물이 공익이라는 그 단어를 내서서 그 사익을 취한다는 것은 마땅히 지탕 받아야 할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누군가 비난하기 앞서 언론의 그 조건의 이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알아봐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문국장님 네네. 그리고 차 기자님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전문일지 부탁드립니다. 네. 공익성을 주장하면서 그 훈계를 하는 거는 그건 공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성을 주장했으면 끝까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영상의 패턴을 보면은 공익성을 주장하면서 뒤에는 훈계를 해요. 뭐 너나 잘하라는 식의 표현 또는 거기에 공익성을 주장하면서 반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고 특정 개인을 공격하는 그런 그 비난 영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정으로 공익성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서 그 차 기자님도 지적을 하고 우리 유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분이 과거에 그 한국교회 공익을 가지고 싸웠던 부분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기독교 텔레비전의 문제라든가 한국교회에서 아무도 하지 않았을 때 정말 그때는 공익성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기총이 금권 선거로 상당히 타락했을 때에도 공익성 목적을 가지고 이분이 활동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훈계식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하게 그때는 공익성을 가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합동총회 일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지금이라도 과거에 그 한국교회를 위해서 공익성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김학용 목사님이 처음 그 우리 언론들 앞에 그리고 교계 앞에 등장했던 때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가 아마 한기총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한기총 때 5만 원짜리 5장을 누르면서 이게 내가 받은 거다, 이게 불법 선거다 하면서 당시 한국교회를 굉장히 충격으로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당시 또 교계의 근권 선거가 굉장히 문제가 될 때였는데 김학용 목사님 덕분에 당시 교계가 그 근권 선거에 대해 더 각성하고 이건 반드시 그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 이걸 절대 용인하면 안 된다라는 그
서로에 대한 그 약속이 생겼단 말이에요. 전 그런 면에서 김학용 목사님을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김학용 목사님이 그 당시까지는 분명히 공익이었는데 그 사사로운 눈에 뻔해 보이는 그 이익을 위한 목적 있는 비난만을 자꾸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비난이 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지금에서는 저는 김학용 목사님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건 김학용 목사님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사견인데 그 합동네 교회 사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노예 사건도 굉장히 많고 저는 이분이 마치 중세 시대에 전쟁에 뛰는 용병처럼 교회 분쟁 용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분쟁에서 어느 편을 대신에 마치 거기에 출전해서 내가 싸움을 굉장히 잘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선 용병을 초청해서 그 정말 싸움을 대신 쌓을 수 있는. 그래서 또 김학용 목사님이 그 용병이란 말이 사실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한편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1년에만 100개가 넘게 제작하는 그 현수막이 그걸 증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김학용 목사님이 과거에 5만 원짜리를 흔들면서 한국의 각성을 외쳤던 그 모습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좀 정물침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 대중을 혼란시키는 불확실한 정보의 위험성이 어느덧 교계까지 위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 건전한 목회자에게 덫을 놓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상 교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공익을 위해 하회방송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정민일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